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맹자의 호연장을 읽겠습니다. 호연지기요. 맹자의 제자인 공손추가 질문을 합니다. 선생께서 제 나라의 경상벼슬에 오르시면은 작게는 제후가 될 수도 있고 크게는 왕도 정치를 펼치실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지위에 오르신다면 마음이 흔들리게 될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맹자가 나는 40이 되고부터서는 부동심을 하게 되었다. 자신을 돌이켜 보아서 바르고 떳떳하다면 천하의 어떤 일 앞에서도 두렵지 않는 마음을 갖게 됐다는 얘기다. 거기에서 그 바른 진정한 용기에서 이 부동심이 생긴 것이다. 이렇게 그러면서 지와 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뜻지죠. 의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라는 것은 마음이 가는 것이어서 기를 통솔한다 이거죠. 기의 장수다 이거죠. 모든 기를 거느린다 이거죠. 기라는 것은 사람의 몸속에 가득 차 있는 힘이다. 이렇게. 지가 가는 곳에 기는 자연히 따라가게 되어 있다. 그러나 때로는 기가 크게 작용을 할 때는 마음에 영향을 줘서 마음도 기를 따라간 경우가 있다. 달린다든가 넘어진다든가 할 때는 기의 작용이 더 크고 그 다음에 마음이 거기로 자연히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의지는 진지하게 지켜야 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기도 또한 최선을 다해서 길러야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그러면서 나는 호연지기를 잘 기르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그 호연지기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호연이라는 것은 글자가 물이 성대하게 흐르는 모습, 콸콸 흐르는 모습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예전에 호연지기, 사나이 호연지기 뭐 이런 것이 노래 가사에도 있었고 많이 들어본 말인데 이제 호연지기라면서 뭐가 먼저 연상이 되냐면 넓은 연병장에 구름처럼 많은 군사들을 세워놓고 장수가 나와서 이 전쟁의 의의를 이 얘기를 할 때 하늘의 명령으로 우리는 이 전쟁을 하니까 이 전쟁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하게 연설을 할 때 그 사자호처럼 뿜어내는 그 모습에서 우리는 호연지기를 연상하게 되지만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나 일상생활에서 이 진정한 용기는 아주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뭐 결단을 내린다든가 어떤 모든 좋지 않은 유혹을 물리친다든가 때로는 의로운 일을 해낼 때의 그 자신감 이런 것이 다 용기에서 나오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러한 호연지기를 맹자는 나는 잘 기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합니다. 기위기야 지대지강 그 기로 말할 것 같으면 지극히 크고 지극히 강해. 지대라는 것은 지극히 크다는 것은 사람은 태어날 때 하늘의 천지의 정기를 타고 태어나서 크면 얼마든지 기를 키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겠죠. 강은 여기서
굽히거나 흔들리지 않는 꿋꿋할 강이 되는 거죠. 강약의 강이 아니라 외유내강 할 때 그 강입니다. 꿋꿋할 강이죠. 지대지강하여 이 직양이 무해면 세구천지지간이다. 바르게 길러서 해침이 없으면 그 넓은 천지 사이에 충만하게 된다. 이렇게. 여기서 해침이 없다라는 것은 사사로운 욕심에 가리운다라든가 또 자기적인 행위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오히려 해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천지 사이를 가득 채운다. 이렇게. 그 다음에 기위기야 배의여도. 이 기라는 이 호연지기의 기는 반드시 정의와 정도가 도리가 바른 도리가 배합이 되어서 길러지는 것입니까? 이 정의로움과 바른 도리가 약해지면 이 기운도 쑥 꺼져서 굶주린다. 무시즉 뇌의라. 이것이 없어지면 굶주린다. 기가 허약해진다는 뜻이죠. 시 집의 소생자야. 이 기라는 것은 꾸준히 평상시에 꾸준히 정의로운 생활을 하여서 그것이 쌓이고 축적이 되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거죠. 모여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집의 소생자요 비습의 취지하라. 바깥으로부터 다시 갑자기 들어와서 우연히 좋은 일을 한번 했다라든가 좋은 생각을 했다고 해서 갑자기 밖에서 들어오는 것은 아니다 이거지. 쌓여서 내면에 쌓여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부끄러운 짓을 한다든가 의롭지 않은 짓을 해서 통쾌하지 못한 점이 마음에 한 번이라도 있으면은 그것은 또한 뇌이라 이거 굶주린단 말이 계속 나옵니다. 여기서 또 허약해져서 기가 허약해져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한 점 한 방울의 그 정의로운 생활을 소중히 여겨서 늘 그것을 꾸준히 하다 보면은 거기에서 이런 좋은 기운이 자라는 것인데 이것을 갖다가 너무 크게 기대를 해서도 안 되는 거고 물정 이렇게 발해서 물정 이거 발을 정이 또 기대를 하다 기필하다는 뜻이 돼가지고 물정 물망 또 농사 짓는 사람이 밭을 김도 안 메고 내버려 두는 것처럼 내버려 둬도 무심하게 내버려 둬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물망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중요한 주의점이 나옵니다. 물조장 물정 물망 물조장 성급하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 이걸 빨리 좋아졌으면 해서 자라는 것을 도와주는 짓거리. 그래서 송나라 사람이 미련한 송나라 사람이 한 짓거리 같은 것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송나라 사람이 어떻게 했냐? 조장을 말합니다. 지금 송나라 사람이 보리밭에를 가봤는데 자기네 싹은 짧고 조금밖에 안 자랐는데 옆집 보리밭 싹은 높게 자랐어. 그러니까 그 자기네 싹을 쑥쑥 뽑아 올려서 옆에 보리싹하고 나란하게 만들어 놓고 왔어. 그러고 나니까 피곤해. 아유 피곤해. 내가 보리싹을 키워주고 왔다. 이러니까 가족들이 놀라서 나가보니까 벌써 말라서 시들어 망가지고 말았어. 우리 이삭이. 그러니까
내버려 보리밭을 내버려 두고 김을 맺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이것을 성급한 마음에 욕심이 앞서서 쑥쑥 뽑아 올리는 식의 조장을 해서는 무익할 뿐만이 아니라 해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정의로운 생활을 꾸준히 한 줌 한 방울의 그런 작은 일이라도 소중히 여겨서 꾸준히 해나가는 것을 늘 일 삼아서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도덕적인 가치가 높아지는, 수준이 높은 사람이 되면은 그 도덕적인 정신 상태에서 나오는 바른 용기가 바로 호연지기이고, 그 호연지기에서 바로 부동심이 생긴다. 이렇게 맹자는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동심을 갖게 되면은 그 유혹에서 다 물리칠 수가 있고, 모든 것을 결단을 내릴 때 과감하게 결단을 내릴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